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네. 다우 산업이든 나스닥이든 그 S&P 지수를 이제 흐름을 좀 보면, 전약 후강으로 또 미국발 또 훈풍 소식이 여전히 좀 들려오고 있는 듯 합니다. 예,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또 강한 또 시그널을 암시해주는 그런 캔들이라고 봐집니다. 어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작은 음봉을 감싸는 강세 또 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뭐 오늘 밤에는 또 안 줄 수도 있겠죠.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보이는 음봉 보이죠? 양봉, 음봉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익절한 종목들 좀 있죠? 네, 뭐 한두 종목 익절을 했다고 하면 일단 그 익절한 비중은 현금은 좀 들고 있는 전략은 또 괜찮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종목 언제든지 종목 압축, 그 다음에 종목 집중, 현금화, 현금 비중 확보 항상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다, 뭐, 여기서 좀 줄이자, 뭐, 느리자, 이렇게 의견을 장중에 드리겠지만, 네. 100%제 의견이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고는 한번 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기법적인 내용, 그리고, 또 스마트 매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항상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괜찮네요. 네. 근데 약간 꺾일 것 같다, 맞죠? 네. 자, 뭐 개별 종목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갑자기 올려주는 종목들 있죠. 이렇게 CIS도 그래있고, 지니 뮤직도 그래있고, 신성 ENG도 그래있고, 맞죠? 신성 ENG. 그리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잠깐 보자고요. 그리고 지니 뮤직도 번쩍했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연제약. 예, 기억나시죠?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가추세예요. 가추세에 근접하게 되는 경우, 또 제가 체크해드렸던 그 가격대 이상까지 올라갔죠.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장중 1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 다 던진 분도 있고 마지막까지 좀 들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랜 시간 힘들고 물려있는 종목들 맞죠? 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상황, 5일선을 회복하고 안착 보는 상황 혹은 장중에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 분봉을 보고 이게 좀 이렇게 불타기라고 있잖아요. 물타기 말고 이렇게 불처럼 쏘아 올릴 때 조금 베팅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그때 팔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팔든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약간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앉기보다는 좀 그렇게 평단가 관리를 잘하면 어떨까? 예, 항상 평단가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을 너무 느리지 말고 애매한 종목은 그냥 뭐 약손절 2% 3%좀 애매하다. 거래가 줄어든다. 그러면 초반에 끊든지 아니면 신규 공략의 종목들 중에 좀 애매하다면 미리 좀 비중을 축소하든지 그렇게 항상 네 확대와 축소를 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이 무조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러하고. 네. 자, 그렇게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지금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작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자. 그 대신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으로 2% 정도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종가 베팅을 해볼까. 그리고 사실 이때, 쌍바닥을 형성할 때, 보긴 봤거든요. 봤는데, 또, 한두 종목도 이제 제가 신규로 언급드린 종목도 있고 해서, 좀 보자 했는데, 갑자기 또 어제 시가가 갭상 뜨면서 그냥 이제 치켜 올려주길래, 아이고, 놓쳤다라고 또 생각을 했던 바고,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쭉 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장중 거의 19%까지 올라갔다가 5%대 마감을 했던 부고요.
탄소 중립, 뭐 탄소 배출권 관련 또 이슈도 있는 부분이고, 뭐 태양광이든 뭐 친환경 정책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 뭐 신성 ENG 최근에 뉴스 다 챙겨 보시고,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크게 거래량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 앞날의 거래량이 65만 주, 그 다음날의 거래량이 3,600만 주. 그래서 한 6배가 아니라 60배죠. 네, 60배가 넘는 거래가 터진 것은 일단은 세력은 들여왔다. 그런데 그 가격대, 시초가를 제가 체크를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죠. 네, 여기를 다시 돌파, 그리고 이탈, 다시 돌파, 안착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좀 베팅을 해야 된 자리인데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시가 이하 가능한, 시가 이하에서 조금 눌러주면 선매수, 그리고 하루 이틀 흐름 보고 다시 5일선 터치할 때 추가 매수, 그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오늘 시가 이하 1차 매수 해놓고 갑자기 급등한다 그러면 익절을 하고 내려오면 재매수, 그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권이고요. 네, 더 많이 내려갈 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래전에 1차 파동, 1차는 좀 애매하나? 네, 1차, 2차, 3차, 4차, 5차. 네, 일단 뭐 크게는 여기서 1파, 2파, 3파가 시원하게 나왔던 종목이고, 또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또 거리가 좀 활성화되면서 꼬리를 좀 만들고 있죠. 네, 돌고래가 풍덩풍덩 좀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조금 공략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참고하세요. 또 관련 뉴스는 다 챙겨 보시고요. 네, 지니뮤직이 좀 제가 좋아했던 뮤직인데, 네, 놓쳤어요. 또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오래전에 또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죠. 지니뮤직.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또 반년이 또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거 저점 형성하고 다시 지켜 세우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공략할 생각은 없고요. 내려오면 그때 한번 또 제가 확인하게 될 때, 제가 보게 될 때는 놓치지 않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갔네요. 최근에. 네,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잠깐만, 지니뮤직. 눌러주는구나. 네. 이렇게 눌러줄 때, 이렇게 약간 꺾이죠? 근데 공략하지 말고, 내려오면, 네, 내려오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1선,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내려가면, 일단 공략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미래생명자원도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남해학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수상하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참 이렇게 쭉 눌렀을 때 선매수가 많은데 지수가 약세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들었던 부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한 번도 출렁거림이 없이 그냥 쭉 꾸역꾸역 올라가서 마지막에 또 낙폭을 이렇게 축소를 하고 밑에 꼬리가 달리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온다?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흐름을 더 보시고, 네, 5일선까지 좀 더 눌러준다? 그러면 한 1차 매수는 또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이까지 내려주면 바로 이제 베팅을 좀 하는 게 괜찮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달렸네요. 네, 참. 자, 기다렸는데 기다려줄 만큼 안 내려오면 또 공략을 못하는 것이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가면 어쩔 수 없죠. 뭐 나의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마음 편히 보는 게 어떨까. 자, 남해화학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세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 저점을 올려고 한 부분이죠. 제가 여기가 거의 중기 바닥권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 매물대에서. 네, 최대 매물대 단기로 보통 보실 때는 60으로 보시고요. 좀 약간 길게 보겠다 하고 하면 이제 100일로 봐서 60과 100 그 기준에서 매물대가 좀 상이하게 또 동일하게 형성되는 그 구간을 기준으로 삼아도 될 것이고, 혹은 추세를 이제 그어 놓고요. 네. 추세가 이제 맞아 떨어지죠. 네, 여기 약간 터치하고, 네,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은 너무 좀 가파르기도 한데,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가추세를 보면 여기에 근접을 하게 되면 익절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는 뭐 단기 스윙, 이제 중기 스윙이지. 뭐 다음 달 봤을 때 28,000원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 경직이 좀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MACD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 활성화, 꼬리가 달린 것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스테이션 구간, 뭐, 악성 매물들, 대기 매물들이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꼬리가 달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만약에 내려준다. 익절하신 분은 내려줄 때, 5일선 근접할 때, 다시,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은 양호하다. 그런데, 한 번에 또 다 사지 말고, 이렇게 한 번 사고, 그리고 또 22,000원 근처가 된다. 그럼 또 한 번 사고, 네. 익절한 물량의 한 3분의 2 정도, 70% 이상은 제공량은 괜찮다. 많이 하는 대로 그러면 나머지 30%로 추가 매수. 네. 지금 가는 종목이에요. 이거 다 던지지 마세요. 또 어제 잠깐 이제 후원 패밀리 분들 댓글을 보니까 뭐 물렸던 분들 그냥 탈출했다라고 하시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이렇게 돌려서 살아있는 종목, 엉덩이에 제가 기법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엉덩이에 매물대를 깔고 가는 종목, 네, 또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또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네, SK 바사도 그러하고, NK맥스도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WI도 중요한 종목이고, 그리고 SK 바사도 중요한 종목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양봉으로 마감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쉽다리 갭 하락 떨어진다고 시초가 던지는 그런 내동매매 하시는 분은 후원 패밀리 분 중에 단 한 분도 없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매수의 자리가 맞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지켜보고요. 우하향 추세를 이제 다음 주면 돌파 안착이 나오면 점진적으로 또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바닥이거든요,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로 11월 달부터는 올라가는 저점이 점차 올라가는 그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WI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테마주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지금은 좀 이재명 테마의 성격으로 또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있는 부분이죠. 거래가 약간 활성화되면서 꼬리가 달리는 것은 일단은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네.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매물들을 한 번, 두 번 터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터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내려줄 때마다 네, 조금 다시 분할 매수로 공략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성건설은 약간 예, 안타까운 흐름이었죠. 지금 MACD가 음으로 꺼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장대 양봉에서 50% 랩에서 또 이탈을 합니다. 네,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시간에 약간 떨어졌던데 잠깐 볼까요? 네. 네, 뭐 1.5% 거래된 바는 크지 않은 부분이고 다른 종목들하고 함께 봐야 되겠죠. 네, 일성건설 그리고 범양건영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카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또 마이너스 3%대에서 갑자기 5%대로 치고 가는 흐름이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물량 체크한다, 뭐 흔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흔들 수가 있고 아래로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또 제가 좋아하는 기법 좀 말씀드리면 최대 거래량이 최근 이제 몇 개월 동안 차트를 봤을 때 여기에 크게 발생이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라인을 그어놓고 네. 끝내는 뭐예요? 끝내는 네. 여기에 라인을 이탈을 하겠지만 3일 안에 3, 4일 안에 5일 안에 다시 돌파, 지지 그리고 약간 이탈하고 간당간당하고 이게 타고가고 있죠. 네. 저는 만약에 또 이제 이런 종목에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밑에 121선 손절가 잡고 네. 안테나 매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선 돌파할 때 이제 분봉을 보시고 추가 베팅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 비중은 5% 이내. 네. 뭐 대선 테마주.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시게 되면 또 많으니까 5% 이내로 좀 작게 해서 보는 게 어떨까? 네. 일성건설도 그러하고 범량건영은 또 그러하고. 네. WI는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슈도 좀 살아 있으니까 자, 뭐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KC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 흐름이죠. 그래서 이때 제가 그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축소해 보자라고, 이게 또 축소해 보자고 두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 비중에서 현재는 25% 있든지 아니면 그냥 전량 익절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들고 가든지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장대양봉의 중심 레벨까지 혹시나 내려준다 그러면 다시 재차 공략을 하는데 MACD가 충분히 꺼지고 음으로 갈 그 타이밍에는 선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그때는 좀 기다렸다가 21선 터치할 때 보든지. 근데 현재 구간에서 이대로 그냥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조정이 보일 것 같네요. 네, 수급으로 가는 종목 아닌 것 같고. 자, 뭐 원달러 환율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나스닥 선물지수는 괜찮고. 자,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팜젠사이언스도 좀 잘 가네요. 돌려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따라서 엑세스 바이오도 좀 더 힘차게 올라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뉴스를 좀 보니까 또 영국 쪽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4일째 5일째 뭐 4만 명 이상인가요? 뭐 계속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나서 네, 수만 명이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와 함께 뭐 동생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언급드렸듯이 이제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도 그러할 것 같은데 네, 자가진단 키트 홈키트에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뭐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이 다 뭐 동이 났다고 하는 것은 네, 뭐 사재기도 문제가 될 부분이고 네, 참 문제입니다. 참 이것저것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자, 이거 좀 너무 길었네요. 예, 아이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나중에 또 텔레그램에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 잘 하세요. 또 오늘도 급등한 종목은 또 그냥 익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